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6.25의 포성이 공식적으로 멎은 지 오늘로 꼭 70년이 됩니다. 무주 고온으로 떠돌던 전사장병들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왔고, 홍안의 얼굴로 참전했던 외국 장병들이 90세 전후의 할아버지가 돼서 상전벽해의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6.25 때 북한을 도운 적이었던 중국은 요즘 우리와 부쩍 소원해졌죠. 썰렁해진 한중 관계를 3살배기 중국산 판다 푸바오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25 때 전사했다가 유해는 어찌어찌 수습을 했지만 누군지 확인이 안 돼 미국 하와이까지 가야 했던 용사들이 머나먼 길을 돌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생면부지의 외국 전쟁에 기꺼이 참전했던 유럽의 청년들이 90세 전후의 노병이 돼서 자기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된 그 전쟁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고 최임락 일병님께서는 입대 후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헌신에 자유 대한민국이 경의를 표합니다. If I had it to do again, I'd do it all over again. I'd come over again. Arirang brings a lot of memories because I don't think many servicemen that served in Korea at that time don't know that song. Because it's so very familiar to everybody. It's such a pretty tune.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룩셈부르크 총리와 룩셈부르크 6.25 참전 용사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Okay. 6.25 전쟁 이제 정전이 된 지 70주년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뜻깊은 해에 장시간 비행을 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6.25 때 룩셈부르크의 인구가 20만 병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제시, 목포시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전투병 100명을 참전시켰습니다. 인구 대비 최대 파병국이 바로 룩셈부르크라죠? 네, 참전 22개 국가 중에 인구 대비로 하면은 최대 파병국이 룩셈부르크입니다. 네. 룩셈부르크는 지금도 거제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근데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강대국이죠. 네. 왜냐하면 1인당 GDP를 보면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오. 그러니까 소국이지만 그러나 이제 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베네룩스 3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역사에서 강대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그래서 독립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가치로 체화된 나라가 룩셈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6.25 때도 많은 전투병을 파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생존자는 2분 계시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올해 92세인 레옹 모아옌옹 그분이 이번에 왔는데 그 치열했던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에서 북한 중공연합군과 격전을 벌인 분이라죠? 네, 이 레옹 모아앵옹이 1952년에 부산에 도착해서 여러 군데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중에서 바로 우리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백마고지 전투. 네.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공군하고 국군 구사단이 격돌했었는데 그때 유엔군으로서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분을 이제 직접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휠체어로 오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92세시니까 휠체어로 오실 줄 알았는데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셔서 걸어와서 참 다행이시다. 네. 무릎을 빼고 전부 건강한 모습이어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고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고 나면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였다는데 거기서 생존하신 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아이앵옹에게 영웅 재킷이죠. 영웅 제복을 직접 선물을 했는데 그때 나오는 대화 내용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셔서 기쁘다. 모아앵 용사의 용기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모아앵의 옹이 뼈에 관통상을 입고 다리를 쓸 수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것들이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을 때는 1950년 6.25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쭉 부산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거의. 그러다가 미군이 참전을 하죠. 그래서 50년 9.28 수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의 의사 결정이 그 본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네. 북진한다 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50년 10월 말입니다. 아. 그러다가 이들이 내려오면서 거의 3년, 53년 7월 27일이 될 때까지 소위 이제 장기전이죠. War of Attrition. 그러니까 소모전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모전. 그 과정에서 이 모아앵 씨가 관통상을 입고 후방기진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럽인들이 어떤 자유라든지 또는 독립이라든지 또는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이게 하나의 문화 코드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영웅 제복을 선사받기에 충분한 영웅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통 그 뼈에 관통상 입고 하면 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할 텐데 일본에서 치료받고 다시 전쟁터로 왔던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과도 만났습니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영연방 커먼웰스 국가라서 영국의 찰스 3세가 국가 원수입니다. 행정수반은 그래서 총독이라고 불리죠. 자, 이분을 만났는데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을 면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성이고요. 이분이 마오리족 원주민 출신으로 세 번째 그 뉴질랜드 총독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화제가 된 발언이 이거였어요. 신디 키로 총독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백악관 만찬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를 잘 들었다. 아주 잘 부르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잘 부르시는 노래 연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가. 누구나 뭐 학창시절부터 안 부른 분이 없는 노래가 되는데 이 노래가 바로요. 마오리족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원곡. 이걸 세시봉의 가수 윤영주 씨가 우리말로 개사해서 불러서 이게 우리나라 노래야 하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 여행 가서 저 노래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마오리족의 그 뉴질랜드 원주민, 그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노래라는 거죠. 포카레카레 아나라는 제목인데 우리말로 하면 폭풍우 치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거를 윤영주 씨가 개사를 해서 우리나라 가요처럼
발표를 했던 거예요. 바람이 치던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우리 가요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뉴질랜드 총독이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달에 우리 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모습을 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대통령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게 결국 이번에 뉴질랜드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마케팅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거를 이제 그 원주민 합창단이나 댄서들이 부르면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뉴질랜드 말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어제 즉석에서 뉴질랜드 대표단이 연가를 불렀습니다. 물론 연가가 아니라 포카레카레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잘 들어보시면 곡조는 연가보다 좀 느리고요. 영어가 아니라 마오리족의 언어입니다. 자, 이 뉴질랜드 6.25 때 함정 6척, 병력을 무려 3,700명 넘게 파병한 그야말로 주요 참전국이었습니다. 마오리 전사들의 용맹성, 뭐 지금도 럭비 경기 같은 거 하면 식전에 막 현에 밀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네. 용맹하지 않습니까? 마오리족이요. 6.25뿐만이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대전 관련한 영화 보시면은 이렇게 원주민 옷을 입고 배에서 내리는 마오리족이 가끔 영화 장면으로 나오기도 해요. 문신 막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뉴질랜드 용사 32분의 유해가 지금 그 부산에 안장돼 있어요. 유엔 기념공원에. 네.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서도 이 한국전에 참전을 굉장히 자긍심 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뉴질랜드 대사가 한 번 기념식에서 한 말이 있어요. 마오리족의 격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오리족이 온다 그러니까 한때는 지금 보면은 병력 3,700명의 함정 6척을 몰고 왔는데 한때는 총이 없어서 창과 화살을 들고 왔다라는 웃지 못할 일화도 전해지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정도로 그냥 당장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오리족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향수병에 시달릴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서 사실은 울려 퍼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가 6.25 때 한국에 알려져서 70년대 윤영주 씨가 개사를 해서 연가로 불렀다라는 그거는 아마 정통성 있는 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뒷이야기를 정 의원께서 해주셨네요. 6.25 정전협정 70주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입니다. 90세 전후가 된 6.25 참전용사들이 국가보훈부의 초청으로 그때는 정말 폐허밖에 안 남았던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I am so grateful that you took what you got and made it what you have. It's a beautiful country.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Or It's okay. Koreans when I was there, but they were always gracious, the ones that I met. Louder, please. Yeah. He looked after our tent when we first. If I had it to do again, I'd do it all over again. I'd come over here again. I really would. It's just, it's so different over here. The people are wonderful people. But that was mine, getting in and going up to the service and all, but. 다시 참전하라 해도 오겠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데요. 방문한 용사분들 중에 워드옹, 방금 보신 분이고 또 버크너옹은 그때 전쟁터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을 찾고 있다면서 아까 사진 들고 계신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런 빛바랜 사진들을 보여줬다고
줬어요. 예. 자, 어떤 분들을 찾는 건가요? 예, 거의 70여 년간 이분들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분들이 당시에 유엔군으로 이제 참전을 했을 때 그때 한국인 소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뭐 심부름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우스보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네. 그때 아주 깊은 어떤 우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홈 같은 경우에는 당시 12살 소년 장이라는 소년이 빨래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보고 싶다. 그들이 그 당시에 정말 성실하게 일했었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은 그분도 80이 다 되셨겠어요. 그렇죠. 80이 다 됐을 텐데 그러니까 버크농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초소 청소를 해줬던 조적송이라는 소년을 찾고 있는데 이 소년이 지금은 80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네. 나는 이 친구가 절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라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아, 참 70년이 지나서도 전쟁터에서 만났던 그 10대 소년을 생각하고 울먹일 수 있다. 네. 대단한 얘기입니다. 감격적인 얘기죠.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참전 용사도 이번에 내한했습니다. 올해 93세인 영국인 콜린 세커리용인데요. 아리랑을 잊을 수 없다. 이런 특별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rirang brings a lot of memories because I don't think many servicemen that served in Korea at that time don't know that song because it's very familiar to everybody. It's such a pretty tune. The rumor went round that Arirang was first of all a lullaby, first of all a song, and another time people thought it was the national anthem, which is of course was nonsense. 네, 럴러바이. 그러니까 자장가인 줄 알았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콜린 세커리용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2019년이면 이분이 89세, 뭐 90세가 다 된 분인데 그때 영국의 대표적인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2019년에 89의 나이로 거기 출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령 참가자였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참가만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심지어 결승까지 올라가서 10대, 20대, 30대 다 제치고 우승. 다 제치고 그래서 결승전 시청률이 당시 영국에서 40%가 나왔는데 4% 아니고요? 40%가 나왔는데 아, 네.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역대 최고령 참가자, 역대 최고령 우승자. 그래서 영국의 국민 스타가 됐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나라 그 6.25 때 참전 용사였던 것이고 이분이 6.25 때 참전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계속 부르더라. 아. 그래서 저렇게 저 노래가 많이 나올 정도면 저희 무슨 자장가인가? 한국의 국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들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됐는데 점점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부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이분이 아리랑을 열창하게 됐습니다. 네.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우승자가 어느 정도의 내공을 지닌 사람인지 저분이요. 무반주로 노래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We meet again. Don't know when, but I know we'll meet again some sunny day. 뭐 음질이 안 좋은데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콜린 세커리용 7월 27일 열리는 6.25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하재근 평론가 얘기대로 아리랑을 직접 부른다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분이 1951년에 참전할 때도 군악대로 오셨었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피비린내 또 시체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한국은 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또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우리 병사가
다시 우리 병사뿐만이 아.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는데 다시 아프간을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2차 대전 후에 전쟁까지 겪었던 신생국 중에서 경제적으로 우뚝 서고 또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를 희생했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아리랑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연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연가는 마오리족이 불러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화가 된 경우이고요. 아리랑은 그때 우리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던 이게 우리의 한이 들어가 있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외국에서 아리랑 들으면 눈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병사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자장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그 소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리랑이 이제 체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룩셈부르크의 노병이 한 분 돌아가시는데 아, 네. 내가 죽을 때 아리랑을 틀어달라고 할 정도로 아리랑이 국제화가 됐어요. 아, 진혼곡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1951년에는 미국의 유명한 재즈 가수가 위문 공연을 왔는데 병사들이 우리 병사 또 외국 병사 전부 아리랑을 부르니까 그게 너무 좋아갖고 자기도 취입을 했어요. 아, 아리랑을. 앨범을. 예. 근데 네. 그거를 아리랑 블루스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갖고 아디동 블루스라고 해가지고. 아디동 블루스.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만큼 기여하신 만큼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그 적으로 지원한 나라 중에 아까 IT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소말리아 정도로 취급받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래서 외국의 병사들도 아 내가 참전해서 도와주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리랑이 이번에 울려 퍼진다고 하니 참 대한민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네. 자, 정 의원께서도 약간 좀 목이 잠기셨어요. 이에 앞서 7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UN 참전 6.25 용사들의 감사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 64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6.25 당시 주한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외손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벤플리트 장군 전설적인 분인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벤플리트 장군이 그 6.25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인데 당시에 저분이 주한 미8군 사령관을 하면서 특히 중공군을 겨냥한 대규모 포격전을 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전선을 38소도선 위로 올렸던 밀어붙인 그러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분의 외아들이 당시에 공군 조종사로서 똑같이 또 아버지랑 같이 6.25에 참전을 했었는데 전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저분의 외손자가 이번에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했었고 92년에 100세를 일기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잊지 않으셨다. 그렇게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벤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이름은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입니다. 성이 다르죠. 이런 뜻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제 할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하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한 나라에 다시 올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 정 의원 잘 아시지만 영어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란 말이 유명하잖아요. 네. 벤플리트 장군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군이에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해의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진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론가님이 중국이 인해 전술로 들어올 때 그 탄약 통제 보급률을 5배로 늘려가지고선 그러니까 대량으로 그래서 중국군을 이제 물리치는 그 과정에서 미 의회에서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어요. 포탄을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이 장군이 하신 말씀이 직접 와서 시체하고 피비린내 맡으라 그래.
그래 이래가지고선 무마시켰다. 그러니까 제압을 시킨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아드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공군인데 사망했다는 말도 있고 북한군 포로로 잡혀가지고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라는 설도 제기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국을 사랑하고 또 이제 이분도 미국의 장성으로서 어떤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인식을 하는 그런 장군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들이 한국전에 의해서 희생됐다라는 것은 바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직접 실천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생생한 뭐 그렇습니다. 산 증거겠죠. 증인이고요. 네. 아까 freedom is not free를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정전 70주년을 지금 기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또 이런 말이 있어요. Korean Peninsula is at war. 그러니까 아직 테크니컬리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 한반도 북부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전승절이라 그러면서 지금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열병식을 하고. 제국주의를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아직 남은 숙제가 남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코리안 페닌슐라 is at war.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 때 안타깝게 전사했지만 유해 신원이 확인이 안 돼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의 하와이까지 가야 했던 우리 용사 7분이 드디어 제 이름을 찾고 신원을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국방부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하와이에 임시 안치돼 있던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인수하는 저 유골들이 이제 미국 하와이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 신원 확인이 과학적으로 저희가 안 되니까 그동안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한 분 한 분 저렇게 소중하게 다시 봉안을 해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서울공항에 유해가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인수인계가 지금 되고 있는 아주 엄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태극기에 한 분 한 분 그 유해가 저 자리에 저렇게 두 좌석에 한 좌석씩 사람처럼 모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 있는 장면. 자, 트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엄숙한 모습이죠. 미국에서는 저런 모습을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해서 관 하나 옮기는 모습 가지고 1시간짜리 영화 한 걸 제가 보고 아주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국방부는 이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시그너스 수송기를 투입했고 스텔스 전투기들의 호위까지 붙였다죠? 네. 이거는 좀 슬픈 얘기예요. 사실 이제 특히 그 장진호 전투 같은데 엄청난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묻혀 있는 우리 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군들도 있겠죠. 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북한이 이제 소위 이제 유해를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제 그걸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가 나오면 그거를 감식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져가요. 왜냐하면 미군 유해이기 때문에 미싱 인 액션. 그래가지고 그 유해에 대해서 감식을 해보니까 거기서 DNA가 한국인인 뼈마디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을 하기 때문에 하와이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 사람들의 이 미군에 대한 정책 중에 No American Left Behind. 어떤 미국인도 타지에 남겨놓지 않는다. 뒤에 남겨놓지 그렇습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병사, 특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 무명 용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일종의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유해를 발굴하면서 솔직히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네. 사실이에요. 이건 여담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떤 게 국가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요즘 뭐 썰렁해지다 못해 냉각이 됐다라고 평가되는 게 한중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냉랭한 관계를 중국산 아기 판다가 과연 녹일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시작된 동물 외교가 한중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맞아? 좋아. 여러분, 이거는 워터홀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워터홀을 집었습니다. 우리 뭐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눈이 검해지기 시작했고요. 아마 한 달 정도 되면 완전히 판다스러운 그런 색으로 변할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용인 에버랜드 매출은 이 판다 푸바오가 올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코트가 된 이 자이언트 판다, 이름이 푸바오죠. 중국말로는 한자로 대웅묘, 곰같이 생긴 큰 고양이란 뜻입니다. 최근에 맞은 이 3살 생일 잔치가 SNS에서부터 뭐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조회수도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판다라는 동물이 이상하게 중국에서만 서식을 있고, 하죠. 네, 그게 대나무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조는 육식 동물인데 대나무만 먹고 굉장히 입도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게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시그니처 동물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 강조해요. 그래서 네. 몇 년 전인가 일본에서 판다 체외 수정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네, 중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중시하는 이 판다, 80명의 생일 초청 이벤트에 무려 8,000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매니저를 뽑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의 경쟁률 무려 4,540대 1. 이거 뭐 대단했네요. 예, 최근에 일일 매니저, 일일 아르바이트를 뽑았는데 1시간 일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3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13,62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주는데 그렇습니까? 1시간에 5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4,540대 1이 됐고 네. 거기에 뭐 아무나 뭐 50만 원 벌겠다고 간다 뭐 그게 아니라 그 조건이 지원 조건이 있었는데 네네. 서류에 푸바오에 대한 애정과 포부를 써야 됐습니다. 아. 네, 그거를 다 써서 깨알같이 막 다 써가지고 수많은 네. 사람들 13,000명 이상이 푸바오에 대해서 그 애정을 표명하면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생일 잔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중국과 맺은 협의서에 따르면 만 4살 전에 되돌려줘야 한다고요? 네. 중국이 외국에 판다를 선물한 케이스가 9개 나라에 23마리래요. 그런데 이제 이 판다 외교를 하는 중국이 이제는 임대 형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임대 형식이라는 건 빌려주는 거니까 네네. 4살쯤 되면 다시 되돌려 보내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4살을 왜 정했느냐고 봤더니 물론 판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때부터 아마 생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미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에서 관리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그리고 막상 애를 낳아도 그 엄마 판다가 그렇게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크질 않대요. 그리고 태어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미숙하잖아요. 되게 네. 작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아니면 삼둥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보통 한 마리만 키우려고 그러고 잘 안 키우려고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또 대나무를 뭐 하루에 뭐 그 식대가 한 마리당 1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아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희귀종이 되니까 중국에서 나라 차원에서 지금 관리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그런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협약에 의해서 푸바오의 뭐 짝짓기 상대, 뭐 신랑감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판다가 위안멍이라고 현재 프랑스 동물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안멍이 지난 화요일에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꼭 협정대로만 하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협정대로라면 위안명이 2022년에 중국으로 돌아갔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한명이 10년 전에 프랑스로 임대된 부모, 판다 부모한테서 2017년에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만사세가 됐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이게 국제 간 이동이 막혀지다 보니까 그때 반환이 안 됐었고 요번에 25일에 반환이 된 겁니다. 네. 자, 최근에 태어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도 큰 뉴스거리가 됐고요. 보러 온 관광객들이 넘쳤습니다. 이 판다들도 만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건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반환이 돼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2027년에 간답니다. 그래서 7월 7일 전에 중국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요번에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 말 많은 싱하이밍 대사가 네. 뭐 축사도 하고 뭐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중 관계가 너무 나빠져서 걱정을 하다가 네. 이 판다 덕분에 어떻게 좀 관계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그런 기대감이긴 하지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칩거하다가 판다를 좀 핑계로 대외 활동을 좀 시작해보려 한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세 자매의 부모 이름은 러바오와 아이바오. 뭐 중국말이라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2031년에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길게 연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러바오, 아이바오가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락보, 에보 그렇게 되는데 뭐 즐거운 보물, 사랑을 주는 보물 그런 뜻인데 락보, 에보, 그렇습니다. 보물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래 그 협의서상에 2031년 3월 2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뭐 철회 조항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전에 양측이 협의를 또 해서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장 이 다음 달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부터는 이 푸바오의 중국 반환 논의가 시작됩니다. SNS에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쇄도하자 에버랜드 측은 아직 반환 계획이 구체화된 건 아니라고 했다는데 여지가 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아니 그 사람들의 정치와 관련한 규정도 마음대로 뜻대로 멋대로 하니까 네. 이것도 좀 유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좀 어떻게 손 좀 쓸 수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판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푸바오의 이례적이고 대단한 인기에 중국이 부모인 러바오, 아이바오처럼 임대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네티즌들도 상당수가 푸바오 반환에 반대한다는데 참 이 묘한 분위기네요. 예, 많은 중국의 누리꾼들이 푸바오 송환 반대 그러고 있는데 안 와도 된다? 예, 그 이유는 사랑하니까. 아. 인 거죠. 푸바오를 사랑하다 보니까 네. 푸바오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까지 자랐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 표현이 뭐냐면 할아버지, 아빠, 엄마하고 생리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할아버지가 사육사입니다. 아하. 네, 사육사 분이 푸바오가 러바오, 아이바오, 그러니까 푸바오 부모의 아버지나 마찬가지니까 한국인 사육사 말씀. 한국인 사육사. 네. 그 사육사가 부모의 아버지니까 푸바오한테는 할아버지가 된다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 사육사 아빠 엄마 하고 갑자기 푸바오가 생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 푸바오가 너무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네. 중국에 와서도 사실은 중국 환경에서 불행하게 사는 판다들을 많이 봤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억지로 반환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국의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요. 이 동물농장 방송이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 푸바오 반환 문제가 경색될 대로 경색되고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이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 쪽 국가들은 어떤 그런 감성적이고 또 어떤 명분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사이가 벌어져서 피차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 당장의 북핵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선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좀 행사할 수도 있는, 그거는 이제 물론 외교의 기교와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저 싱하이밍 대사가 말은 그런 식으로 어느 편에 들 것이냐 해가면서 전 국민을 공분하게 했다가 본인 스스로 동물원 찾아가서 뭐 감사패도 전달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탁구도 외교의 소재로 쓰지 않습니까? 핑퐁 외교. 1970년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전략적 외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전랑 외교, 늑대 전사 외교라고 하죠. 그 상징이었던 친강 외교부장이 갑자기 실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이자 상관이었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 자리까지를 겸직하게 됐어요. 자, 이게 뭐 별의별 억측이 많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도 중국에서 일어나는구나 할 정도로 친강이 아직 60이 안 됐어요. 57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진핑의 그런 그 신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외교부장 하기 전에 주미대사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랑 외교하면 친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늑대처럼 사납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전사로 이미지가 구축된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장까지 시켰는데 6월 25일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그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외무 차관을 만난 다음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속수무책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어디 네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픈가? 조사받고 있나? 치정에 얽혀 있나? 왜냐하면 뭐 홍콩의 그 앵커와의 무슨 불륜설 뭐 이런 게 막 나고 네, 별의별 보도가 다 나왔죠. 네, 그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도 참 흥미로워요, 중국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경질이 되고 오히려 친강을 외교부장으로 앉힌 왕위를 다시 외교부장으로 지금 앉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서구의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네. 이 친강 외교부장은 그야말로 헬리콥터를 타고 승진했다고 할 정도로 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고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약 한 달,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잘린 건데 전례가 없죠? 없는데요. 잘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국무위원직 그리고 공산당 중앙위원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역시 시진핑의 울타리가 참 따뜻하다는 거. 아직은 여지가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네. 자, 이 왕위위원회 외교부장 겸직. 자, 이 사람은 왕위 외교부장은 10년 넘게 중국 외교를 쥐락펴락하고 그 상관인 이 정치국 중앙위원으로 지금도 외교를 총괄하고 있어요. 이 겸직을 한다는 게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가요? 글쎄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2002년에 그 북한이 미국하고만 그 대화하겠다 그러고 미국은 안 돼. 중국 껴야 돼. 이럴 때 왕이가 어떤 수를 썼냐면은 네네. 전부 불러요. 디너에. 그래가지고 삼자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화장실 간다고 중국 사람은 하나하나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다음에 실용적이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을 팔로 툭 쳐가지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어깨 툭툭 쳤죠. 네, 그래서 상당히 거만하다. 그리고 또 한 수 가르친다 그러면서 공자 말씀을 또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랑 외교의 기본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그 외교통이고 전문가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그리고 또 왕위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진 중국 통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손잡고 전승절 뭐 열병식 한다고 지금 난리고 뭐 무기 수출 얘기까지 나오는데 중국과 계속해서 우리가 썰렁하게 갈 수는 없다고 보면 이번 사태가 친각의 잘못이 아니든 어쨌든 왕위와 파트너로 한중 관계를 좀 새롭게 풀 수 있는 한중일 회담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잘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리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 왕위가 파트너가 된 건 나쁜 국면은 아니군요.
그렇죠.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표현하지. 요새 뭐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던데 풍수지리 학자 중에 눈구렁이죠, 거의. 네. 네. 어쨌든 뭐 늑대보다는 능구렁이가 상대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중국과 척을 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할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